안녕하세요. 크롬사사입니다. 현재 시간이 2023년 10월 9일 오전 10시 17분이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코인베이스 달러 차트 기준 27,845달러입니다. 주봉 종가 마감부터 조금 확인을 해봐야겠죠. 일단 주봉 종가 마감은 좀 괜찮은 주봉 종가 마감을 한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테스트 캔들이 도지 형태로 일단 나온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보더라도 저번 주 양봉, 특히 장 마감을 주봉 종가 마감을 앞두고 1시간, 2시간 동안 갑자기 끌어올렸죠. 저번 주 주봉 마감이 참 좋았다라는 거. 테스트 캔들이 나왔고요. 일단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27,400달러, 100달러 올라왔네요. 주봉 종가가 27,400달러 위에서 20주 EMA라고 했죠. 27,400달러 위에서 지켜주기만 하면 저는 상승의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고요. 이 하락 추세선과 상승 추세선이 교차되는 부분, 그 다음에 거의 1년 2개월, 3개월 만에 음운이 양운대로 바뀌는 부분, 그래서 이때 조금 변곡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 또는 다다음 주에 좀 변곡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되도록 위쪽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20주 EMA가 깨지게 되면 하방의 가능성이 조금 현실화되니까 제가 봤을 때 이때 매수한 물량은 조금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50% 정도 줄이고, 그 다음에 추세가 깨지거나 아니면 200주 EMA가 깨지게 되면 전액 조금 털고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동이 조금 정세가 또 불안해지고 있죠. 특히 원유값 들썩거릴 것 같고 미국의 비축률도 다 떨어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결국 인플레이션율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에너지값하고 식료값, 그 다음에 집값 요 정도인데 좀 안 좋은 영향 끼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나 아니면 금리 인하 타이밍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많이 시장에서 사라질 염려가 없지 않아 분명히 있죠. 그 부분까지 감안하면 빨리 좀 이 전쟁 국면이 마무리가 돼야 될 건데 아직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필 또 화약고라고 불리우는 화약고가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발칸반도고 하나는 중동인데 발칸반도에서는 이미 이제 전쟁이 일어나 버렸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중동에서 또 한 번의 전쟁이 또 터지게 되면 이건 화약고가 둘 다 불타는 상황이라 좋지 않죠. 특히 겨울이 다가오는데 원유값이 들썩들썩거리는 건 결코 좋지 않고 마치 경험해보지 못한 70년대 혹은 80년대 초까지 이어진 오일 쇼크가 좀 생각나는 부분이 없잖아 있고 대부분의 또 언론상에서도 좀 그런 부분을 좀 장기적인 디플레이션으로 빠지는 거 아니냐, 초장기 디플레이션으로 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이제 벌써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또 섣부르게 판단하고 일단 다 빼자, 위험자산에서는 다 금액을 빼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조금 더 지켜보고, 대신 20주 EMA가 깨진다는 건 좀 하락의 전조 증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반드시 좀 물량 일부는 덜어내셔가지고 설사 200주 EMA가 깨질 때 손절하더라도 손절폭이 적거나 아니면 본절 또는 익절로 퇴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비트코인 기존 알트코인들은 좀 빠르게 대응하는 것도 괜찮을 듯 싶고요. 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단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일단 비트코인 차트로는 좀 평행 채널 구조가 조금 깨지려고 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죠. 원래는 이제 이런 구조 속에서 움직이던 차트였는데 지금 두 번의 밑에 평행 채널 하단 테스트가 나왔지만 결국 수평 레벨의 강력한 지지라인을 지켜내고 반등이 좀 계속해서 나오는 모습이죠. 반등 계속해서 나오는 모습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평행 채널 하단에서는 약간 미달이 나오게 되고요. 이른바 페일러가 나오게 되고, 이게 이제 이 센터 라인, 강력한 저항 라인이 이 센터 라인만 뚫게 되면, 이 빨간색 센터 라인만 뚫게 되면 충분히 이 채널 구조를 벗어나서 가속 채널로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마련되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는 있는데, 워낙 지금 국제 정세가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섣부른 예단은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CME 갭도 아직 채워지지 않는 갭이 위아래로 단기적으로 조금 있죠. 그래서 위로는 지금 28,100달러에 저번 주에 만들어 놓은 갭이 하나 있고요. 위로는 28,100달러, 대략 여기 부분 역시 채널 중앙이죠. 아래쪽으로는 저번 주에 채워놓지 못한 역시 27,100달러의 갭이 하나 있죠. 그러면 채널 하단, 그 다음에 이 수평 매물대의 상단이 되겠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좀 여기 가격 범위대에서 움직일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으로는 밑에 하단은 27,100달러, 상단은 채널 중앙인 28,100달러 부분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차트 움직임을 좀 기대해 봐야겠죠. 특히 금요일 차트 움직임이
채널 상단 위에서 마무리를 하게 되면 충분히 이 채널 위로 돌파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조금 긍정적인 전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실적으로는 27,100달러 하단, 상단은 28,100달러 이 사이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 즉 이 평행 채널의 하단 밴드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태도 도미넌스 상황에서는 제가 저번 영상의 가장 끝, 그 다음에 초반 부분에 태도 도미넌스 기준으로는 이게 되게 좋은 괜찮은 매수 자리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하락 다이버전스 한번 떴는데 아침에 매수 못했다고 제가 아쉬워하면서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되게 괜찮을 것 같다라는, 괜찮은 매수 자리가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밤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급하게 롱 매수 들어가 가지고 단기 수익을 조금 본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역시나 여기 상단이 단기 롱 매수 자리가 되겠죠. 상단 혹은 여기 하단 레벨에서 추세가 꺾이는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전략인 것 같고요. 어차피 손절은 짧고 손절은 여기 상단만 깨지면 손절하면 되고, 하지만 먹을 수 있는 범위는 요만큼, 즉 손익비가 엄청 좋은 거죠. 마치 이런 자리처럼. 이 자리도 최소 피보나치 0.5 레벨까지는 한번 중간에 털고 그 아래까지도 충분히 끌고 가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보나치 0.5 레벨 부분에서 역시 반등이 나왔죠. 하락 상승 다이버전스가 밑에서 좀 크게 걸리면서, 그래서 여기 상단에서는 조금 매수 받아보는 전략을 펼쳐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1차 목표가는 여기에 대한 피보나치 0.5 레벨, 그 다음에 최종 목표가는 여기 채널 하단까지 떨어지게 되면 전액 익절하고, 그때 상황 봐서 뭐 숏 스위칭을 하든 아니면 그대로 조금 더 일부 물량을 끌고 가는 전략을 취하든 뭐 개인의 선택의 문제인데, 어쨌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라인들은 전부 다 괜찮은 매수 자리다 이거죠. 다시 한번 또 이런 라인들이 또 나올 것 같은데 괜찮은 매수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그리고 중간에서는 반드시 조금 한 번씩 털어주고 나머지 물량은 좀 끝까지 끌고 가는 전략,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쯤에 다시 한번 괜찮은 매수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알트코인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패치 AI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추세선을 뚫을 듯 말 듯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올라가야 될 타이밍에 조금 미끄러진 것 같기도 하고, 최근 뉴스에는 패치 AI 물량 일부를 바이빗으로 DWLabs에서 좀 정리했다라는 얘기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남아있는 물량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오브스가 또 많이 올랐죠. 오브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DWFLabs라고 가지고 있는 코인이라고 한 10일 전에 올려드렸고, 코박 토큰 같은 경우에도 그 이후에 한 2, 3일 정도 상승 후에 지금 좀 조정이 많이 나온 상황인데 괜찮은 매수대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코박 토큰도. 그 다음에 오브스 같은 경우에는 한 86원만 깨지지 않으면 저는 충분히 추가 상승까지 나올 수 있고요. 아까 보니까 64원, 65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는 익절을 했고 35원, 36원대에서 다시 한번 매수 받아볼 생각입니다. 손절은 36원 깨지면 손절하는 걸로 해가지고 35원 또는 36원대 부분에서 좀 다시 한번 매수 받아볼 생각입니다. 만약 거기까지 또 내려온다고 하면요. 그대로 올라간다 그러면 그 물량은 조금 홀딩 해야 할 것 같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스라엘 전쟁 터졌다고 이스라엘 코인 상승 중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 그건 뭐 어제 오늘 얘기로 만들어낸 내러티브고, 그 이전에 이미 DWFLabs에서 100만 달러 이상의 코박 토큰과 100만 달러 이상의 오브스 토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MM 계약권으로 해가지고 물량을 넘겨준 거죠. 우리 알트코인 차트 좀 만들어주라. 선불금으로 준 거죠. 선불금으로, 쉽게 말하면 착수금으로 준 거죠. 100만 달러 정도의 자체 토큰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코박 토큰도 걸고 수익이 조금 난 상황인데, 오브스도 어제 50% 정도 올라갔을 때 한번 털어냈고요. 나머지는 아직 홀딩 중입니다. 그래서 35원, 6원대에 추매, 그 아래로 손절 잡고, 그 다음에 64원에서 65원 정도 올라가게 되면 다 터셨으면 좋겠어요. 64원에서 65원. 일단 보시게 되면 오브스 잠깐 조금 보여드리면, 저는 이제 이렇게 작도를 해놨거든요. 이렇게 작도를 해놨는데 가장 좋은 부분이 뭐냐면 주봉 종가 마감을 어쨌든 여기 뚫고 마감을 했어요. 여기가 상당히 장기간 올라오던 추세였는데, 그 말은 즉슨 여기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이건 상승의 가능성이 높죠. 상승의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 레벨은 55원,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65원이라고 했나요? 65원이 아니고 85원이네요. 좀 정정 좀 할게요. 손절 라인은 여기는 깨지면 안 됩니다. 손절은 여기 깨지면
손절 내지는 가지고 있는 물량 다 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36원이죠. 36원. 제 평단이 한 27원, 28원 부근에서 많이 샀는데 27원, 28원 부근에서 그래서 어제 여기에서 한번 털어내고 물량은 여전히 좀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조금 추매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추매 라인 깨지게 되면 다 터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유력한 레벨이 여기입니다. 88원이네요. 죄송합니다. 88원. 88원 혹은 65원, 그 다음에 55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5원, 65원, 85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크게 변화된 부분이 없어가지고 일단 여기 센터 라인을 뚫어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온체인 보시게 되면 그 중동에서 좀 안 좋은 이슈 터지면서 물량이 조금 들어왔어요. 보시다시피. 근데 주말 동안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흡수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러한 물량 입금 움직임, 특히 바이낸스에서 움직이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좀 선제적으로 좀 탈출할 수 있는 일종 힌트가 되니까 제가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커뮤니티 게시판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주봉상 20주 EMA 27,400달러예요. 이제 100달러 올라와가지고 27,400달러가 주봉상 깨지면 사실상 일봉하고 4시간봉 이평선들은 워낙 속임수가 많고 위아래로 뚫고 올라가기도 하고 뚫고 내려가기도 하는 움직임이 많아서 별로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주봉상 특히 코베 차트의 주봉 특히나 이 200주 이평은 상당 기간 동안 중요한 기준이 되는 라인선이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이게 깨진다라는 건 좀 엄청 안 좋은 신호가 되니까 반드시 조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눈에 봐도 보이시죠? 네. 여기에 2018년 저점. 다른 차트들은 코로나 빔이 터졌을 때 주봉 종가상 200주 EMA가 깨졌지만 코베 차트는 주봉 종가상으로는 지켜냈습니다. 이때도 급락이 나왔지만 스테이블 코인 어마어마하게 유입되면서 이 긴 꼬리 남기면서 올라갔던 라인이 역시 200주 EMA였고요. 결국 채널 중앙 뚫어내지 못하고 채널 중앙도 중요하죠. 채널 중앙도 보면 지지 저항 구조가 아주 명확하죠. 시기적으로는 2018년 때부터 만들어진 지지 저항 구조니까 이건 꽤나 묵은 지지 저항 구조고 앞으로 올라가더라도 가장 강력한 지지 저항 구조의 하나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채널 중앙. 이 정도로 검증이 됐으면 앞으로도 검증될 거고 아마 트레이더 중에 저만 이 채널을 그어놓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요. 네. 너무나 뚜렷한 트렌드다 보니까 올라가더라도 분명히 저항이 될 것이다. 그 부분도 체크해 두세요. 결국 여기 못 뚫고 차다 꼬라 박은 거고 이때는 여기를 한 달 동안 두드려서 뚫어내니까 이게 나온 거고요. 네. 결국 상승장이 오기 위해서는 이 채널 구조를 벗어나서 요 위로 올라서야겠죠. 네. 그러면 이 최상단을 목표가로 잡고 장기 대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네. 이 채널 구조가 깨지게 되면 그때 물량을 다 덜어야겠다. 그러면 어차피 이 상승형 평행 채널이니까 시간이 갈수록 가격대는 올라가는 기준선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라인선이니까 부담은 좀 덜한 편이고요. 네. 결국 계속해서 제가 저번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 200주 EMA가 세력들의 평단이다. 지금 미국 기관들의 평단이다라는 근거들을 말씀드리고자 함이죠. 여기에서 수백억 달러,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서 이 꼬리들을 만들어내면서 다 매수한 혹은 장대 양봉으로 매도벽을 뚫어내면서 매수한 비트코인들의 사실상 평단, 에이지 밴드 평단이 대략 25,000달러, 즉 200주 EMA다 이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세력은 이 자신의 평단을 보호하려고 할 거고 실제 계속해서 지지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평단까지 깨면서 차트를 떨어뜨린다는 건 많이 떨어뜨린다는 얘기죠. 네. 정말 시장의 극한의 공포를 다시 한번 밀어넣겠다라는 거죠. 네. 극한의 공포 상태로.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여기에서 매수한 수십만 개, 어쩌면 100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 물량은 소화를 못했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유일하게 소화할 수 있었던 타이밍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이때 강력한 블랙록 호재가 터지면서 개미들이 우르르 매수벽을 깔던 시기였거든요. 그럼 이 매수벽에 이 물량을 던졌어야 되는데 이 두 개의 양봉에서 이때 매입되었던 비트코인이 시장으로 들어가서 매도되었다라는 소화되었다라는 그 어떤 온체인적 혹은 차트적 흔적도 찾아볼 수 없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서 던져졌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던져진 물량은 이때 호재 터졌다고 우르르 들어간 개인들, 단기 홀더들 물량이고 그 단기 홀더들의 평단이 지금 손익 실현 가격이 28,000달러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 전체 하락분의 0.5 되돌림자리죠. 아니 그냥 짱키식으로 계산해도 여기 박스권에서 매수했으면 상단이 31K, 하단이 25K니까 그 평균 가격이 얼마인가요? 네, 28,000달러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거기가 지금 저항 레벨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매수한 단기 홀더들 손익 실현 가격이거든요. 피보나치 0.5레벨.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물량이 다 소화되게 되면 올라가는 게 맞죠. 네. 올라가는 게 맞죠. 근데 대외 변수가 하나 좀 큰 게 터져가지고 또 사람 또 골치 아프게 만드는 상황이 또 연출됐습니다. 하필 또 겨울이고 미국의 전략 비축류가 다 동난 상황에서 전쟁은 터졌고, 하필 그 트리거를 제공한 게 이란의 동결 조치를 해제한 게 바이든이거든요. 그 우리나라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아마 그 이란에 지불해야 될 대금이 있었을 거예요. 60억 달러였나? 그 우리은행에서 그 계좌, 즉 이란으로 넘어가야 될 그 대금 결제를 아마 우리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었고, 그 계좌를 관리하던 우리은행 부장이 그 금액을 횡령해 버렸죠. 네. 계속 이란은 이렇게 대외 동결 조치 당하면서 그 계좌가 약간 유명무실한 계좌가 될 거라고. 근데 바이든이 잠깐 한번 그때 풀어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대금을 보내줘야 되니까 계좌를 까봤더니 부장 하나가 그걸 횡령해가지고 텅 빈 계좌가 돼서 그때 횡령 사건이 그게 터진 거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 자금이 이란으로 넘어가서 그 이란에서 지금 테러 지원 자금으로 조달됐다라고 하는 게 미국 공화당의 주장이고, 뭐 트럼프가 무슨 성견지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이란 동결 자금을 해제 조치해줬을 때 바이든 큰 실수하는 거다. 이거 아마도 나중에 안 좋은 쪽으로 사용될 거다라고 경고를 그때 보냈었는데 지금 그게 현실화돼가지고 바이든 입장이 상당히 지금 난처한 상황이 됐거든요. 네. 게다가 겨울에 이제 정말로 또 인플레 다시 올라가면서 금리 인상하면서 여기서 또 쪼여버리게 되면 내년 대선은 물 건너 간 거죠. 그래서 이걸 또 역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내년에 만약에 이제 대선 국면을 앞두고 돈을 풀게 된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돈이 M2가 시장으로 풀릴 가능성도 오히려 있다라는 거죠. 네. 시장이 악화되니까. 네. 그래서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내년에 대선만 없다면 이건 무조건 악재입니다. 무조건 다 팔고 튈 타이밍인데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이게 또 어떻게 작용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죠. 네. 어쨌든 바이든은 지금 되게 곤란한 상황에 처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걸 계속 물고 늘어질 것 같거든요. 공화당 쪽에서는. 야, 지금 이스라엘 테러, 이스라엘 지금 상황은 사실상 너네들이 만들어준 거다. 네. 만약에 그 결정적인 자금 흐름 통로를 공화당 쪽에서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정보기관을 통해서 알아내가지고 까발리는 순간 선거는 사실상 끝이죠. 네. 근데 그게 재밌는 게 그 우리은행 그 부장의 횡령 사건하고 연결돼 있다라고요. 네. 그때 아마 60억 불이었을 거예요. 60억 불. 네. 60억 불. 그걸 우리은행 부장 하나가 꼴깍했죠. 지 동생하고. 세상 참 재밌죠.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